이 두 가지가 레벨 7으로 가는 핵심이고요. 단순한 버터 발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Hi guys! 영어를 가르치는 헤일리 쌤입니다. 이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7 이상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안에 발음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리딩이나 라이팅 테스트가 아니고 스피킹 테스트다 보니까 당연히 발음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발음은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외죠. 발음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엉망진창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발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요, 어느 정도 충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오류가 심하지 않다면요, 레벨 7 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문제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딴소리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통암기 스타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프 토픽을 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우리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인터넷의 장점이라고 그냥 바로 생각해버리고 약간 딴소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정보 검색의 편리함, 시간이 절약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토픽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점 요인이거든요. 또는 작은 타운에 사는 장점을 말해라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작은 타운에 사는 것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그 포인트를 좀 디테일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함기가 아니라 유용한 표현들, 패턴 위주로, 특정 어구들 위주로 많이 외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요, 어느 정도 나만의 레파토리를 준비를 해놔야겠지만 너무 응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를 통함기를 하는 거는 운이 좋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이 뭐 아니면 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공부 방식이 아닙니다. 패턴, 표현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요소 두 번째, 고급 문장 구조입니다. 이 레벨 7이나 심지어는 8까지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좋은 문장 구조를 자주 좀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 수강생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파트 2에서 또는 파트 5에서 몇 문장 정도를 말하는 게 적당한가요? 네, 문장의 개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개수가 아니라 structure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2 사진 묘사 파트에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In this picture, I see 3 people. I think they are at a shopping mall. 이 자체는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만 100%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원어민들이 봤을 때 영어를 꽤 잘하는구나 라고 볼만한 문장 구조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 문장 구조, 고득점용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What looks like. 이 패턴 이용하기 정말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파트 2에서 In this picture, I see 3 people. I think they are at a shopping mall 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In this picture, I see 3 people. 그리고 walking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at what looks like a shopping mall. In this picture, I see 3 people walking at what looks like a shopping mall. 만약에 장소가 너무 클리어하다, 이건 what looks like를 쓰기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거, She's holding what looks like a cell phone. She's holding what looks like a cell phone.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살기 구조는 이거 정말 간단한 거예요. called입니다. 뭐라 불리는. 이거 하나만 잘 쓰셔도 문장을 깔끔하게 복문을 써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활화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봤냐, 그리고 뭘 봤냐 라고 했을 때요. The last time I saw a movie was last weekend.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nd I saw 극한 직업. 이런 식으로요. 갑작스런 고유명사. So I saw a Korean comedy called 극한 직업. I saw a Korean comedy called 극한 직업. 내가 즐겨 쓰는 앱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called 하나만 딱 써도요. 훨씬 더 듣기가 자연스럽고 영어 잘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필살기 구조는요. 바로 save라는 동사를 고급 구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토익 스피킹에서 이 save, 아끼다, 절약하다라는 말을 쓸 기회가 정말 많거든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말하시냐면 When I shop online, I can save money. Thanks to the internet, we can save time. 역시 여러분 이 문장들은 지금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save라는 표현을 쓸 기회가 생기면 이 save라도 내가 작정해 놓은 필살기 구조로 쓰셔보라는 겁니다. save 다음에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time, money 이런 새로운 명사를 또 넣는 거예요. Shopping online saves me money. Shopping online saves me money. The internet saves us time. The internet saves us time. save를 이런 구조로 쓰는 거는 원어민들은 정말 흔하게 하는데 비원어민들은 잘 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어에 꽤나 노출을 많이 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한두 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시면 그 한두 개, 두세 개라도 여러분 점수 챙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노래로 치면 고음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하네 라는 인식을 바로 쉽게 심어주는 거예요. 살짝 사소하게 뭐 문법이나 발음이 틀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가 레벨 7으로 가는 핵심이고요. 단순한 버터 발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헤일리 쌤이었습니다.